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저자입니다. 3교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벌써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갑니다. 빠르네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주가는 뭐 알아서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아하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기뻐하고 왜 기뻐하냐? 사면 되는 거니까 수량 모으면서 꾸준히 나가야겠죠. 어차피 저는 그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은 주식 수가 많아가지고 수익금이 더 중요해. 주식 수량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 주식 수량과 수량이 더 중요하다. 수량하고 이 플러스 이제 결국 뭐냐 수익. 이 수익이 중요해요. 수익률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 수익률 막 한 1000% 되면 뭐해? 꼬랑 10주 있으면은 의미 없잖아. 그래서 차라리 수량이 많고 일단은 그 수익이 좋아야 돼. 수익. 그러면은 상당히 저는 기쁘다. 여러분들도 수량을 많이 모으셔야 돼. 모으셔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하셔서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재미없죠? 요즘 또 ETF에 관심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 지금 약간 좀 ETF 좀 빠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봤는데, 미국 쪽에 ETF를 하기 이전에 국내에도 미국 그 주식 관련해서 ETF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뭐냐? S&P 500. S&P 500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른 아침부터 내가 얘기를 싶어요. 잘 모르면은 주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S&P 500. 왜냐? 최근에 이제 가치 투자자의 대가가 누굽니까? 우리 버핏 형님 아니야? 버핏. 워렌 형님이 그 해서웨이 회장의 그 회장으로서 2019년하고 20년에 주주 서한을 한번 보냈죠. 보냈는데 그 주주 서한을 한번 읽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버핏이 왜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토록 S&P 500 인덱스 펀드를 강추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싶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 있어. 일단은 그 S&P 500 지수는 지난 20년간, 아니 200년간이죠. 200년간 그냥 지속적인 우상향이야. 200년간. 그냥 우상향인 거예요. 20년이 아니고 200년이에요. 1929년 대공황, 70년도 스태그플레이션, 87년도 블랙먼데이, 2000년도 초에 인터넷 버블, 2001년도에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하여튼 많았죠. 무슨 뭐 이렇게 위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또 뭐냐. 신종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 19 때문에 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게 우한 폐렴 때문에 아주 이렇게 완전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냥 그런 우여곡절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S&P 500은 결국 그 고비를 다 넘어서 상승세를 가는 겁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승 추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S&P 500은 무조건 여러분들 한번 초집중 한번 해보셔야 돼. 1980년엔 100으로 시작한 우리 코스피 봐더라도 우상향을 하긴 했는데 S&P 지수에 비하면 상승률도 낮아요. 변동성도 매우 높고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수익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하는데 반면에 S&P 500은 수익률은 말할 것도 없어. 위기 후 회복 탄력성도 좋아요. 변동성 코스피도 낮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P 500. 못 먹어도 고다. 무조건. 일단 몇 가지 설정 가능한 논리를 한번 찾아보면은 미국은 가장 성공한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예요. 무조건 미국이야. 자본시장은. 자본시장은 때때로 투기장으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길게 보면 한 사회의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미국은 벤처 캐피털부터 사모펀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한 투자 산업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또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시가총액의 한 60% 정도 되죠. 혁신기업도 세계에서 가장 많아. 또 굉장히 많아요. 늘 새로운 기업이 출연해서 혁신을 이끌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자리를 잡죠, 보통. 올해 초 세계 10대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7개가 미국 기업이네요, 보니까. 1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이 뭐가 있어요? 애플 있지, 구글 있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20년 전만 해도 상위 리스트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해가지고 시장을 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키워나가. 근데 이런 파일 낳기는 아직 이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다른 나라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없어. 하여튼 여기까지는 뭐 거대 담론에 가까운 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한 나라의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버핏도 위기 때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다. 앞으로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미국 기업들이 많이 포진할 것이다. 미국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이제 피력을 하죠. 국가와 자본시장 그 시스템 외에도 주식 그 자체로 S&P 500 지수가 좋은 성과를 내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간 먼저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주주 친화적인 문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자사주 소각이야. 자사주. 얘들은 자사주를 소각해. 그 버핏은 애플 주식의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의 효과를 설명을 해요. 애플의 그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버핏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애플 지분이 한 5%인데 시간이 흐르면은 자사주 매입 덕분에 한 6, 7%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게 보는 거죠. 한 푼 안 들이면서도 우리 지분이 늘어난다는 거죠. 기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이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올리는 효과야. 소각 후에는 기존과 동일한 배당을 하면서 주당 배당금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론 버핏은 그 단순히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소각에는 엄격히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는 낮고 여유 자금이 있고 또 매력적인 기업인수, 기회가 없을 때만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물론 미국에서는 일부 경영자들이 자신의 경영 성적표가 주가와 연기된 탓에 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즉 빚을 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가지고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 버핏의 기준에 따라서 단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항상 매력적인 기업 인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주주들은 복리 기회를 하나 가지게 되는 셈이죠. 복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리. 이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자사주 소각을 사면은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추가로 사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각하지 않았으면은 추가로 주식을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떨어뜨려 하는데 자사주 소각 효과로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배당이 또 이루어져요. 배당금이 이제 재투자되는 거야. 그럼 추가로 주식을 더 사들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 투자나 M&A를 통해서 성장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면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복리 기회를 하나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은 기업이 매출해 가고 이익이 막 늘어나요. 그럼 주주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은 주주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의 재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추가로 싸게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경영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는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그냥 가장 근접한 주주 정책을 보고 있어. 삼성전자. 그나마 삼성전자야. 자사주 소각과 분기 배당 꾸준히 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국내에서 많이 찾기 어려운 거야. 심지어 일부 대주주들은 자사주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식을 싸게 비쌀 때 자사주를 내다 파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회사 사정을 잘하는 대주주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주주를 우롱하는 거죠. 결국은 장난질하는 겁니다. 이런 놈들은 목치하죠. 하여튼간 버핏은 자신이 죽은 뒤에 아내한테 남길 돈 대부분은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에다 투자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거기다 몰빵 하라는 거야. 그냥. 자신의 재산은 대부분 그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말인데 하여튼간 S&P 해라. 자신은 그 버크셔에 대한 애정이 있고 자신의 뛰어난 후계자들이 회사를 잘 운영할 것으로 전적으로 신뢰하지만은 아내한테는 S&P 500 인덱스를 추천하는 겁니다. 나는 버크셔 주식을 좋아하지만은 일반인이 선정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식을 전혀 모르고 버크셔에 대한 특별한 예측도 없는 사람이라면은 S&P 500을 사야 한다. S&P 500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나는 아내를 위해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각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금을 늘려가요. 자동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하면 알아서 포트폴리오도 그냥 재정비해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S&P 500이 해야지. 어디다 할 거야 여러분들. 응? 당연히 S&P 500 인덱스 투자가 맞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버핏의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초보자들 특히 복리 효과를 얻으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에는 틀림없어요. 응? 우리 초보자들 만일 당신이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면은 한번 포트폴리오에 S&P 500 연금계좌 만들어가지고 꾸준하게 적립하라는 겁니다. 저비용의 복리 기계를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저비용의 복리 기계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여러분들과 플러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S&P 500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